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저번 읽어드렸던 W 코리아랑 같이 주문했었던 아레나 4월호 잡지가 어제 왔습니다. 그때 예약 주문이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펼쳐봤더니 승윤군 인터뷰 기사가 꽤 길어서요. 아레나라는 뜻이 공연장, 콘서트장, 무대, 원형 경기장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보 위주의 스타들의 화보 위주의 콘텐츠들이더라고요. 요즘은 잡지들이 다들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우리 승윤군은요, 이렇게 가운데 이 사진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보셨죠?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 표정 참 좋네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이승윤이라는 이름, 무명성 지구인은 싱어게인 30호로 나타나 이승윤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 무명의 주파수로 지글대고 있던 그는 이제 소리 높여 외칠 준비가 됐다. 주류와 비주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신으로서. 그쵸? 마지막 문장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보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가끔씩 댓글로 제가 승윤군이라고 호칭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댓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떤 스타에 대한 호칭을 그 사람이 스타라는 이유로 해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반드시 통일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윤군이라는 표현은 저한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승윤군이 굉장히 제 아이 또래이기 때문에 자식 같은 마음으로 늘 보게 되거든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제 엄마 같은 마음을 담뿍 담은 저한테는 아주 애정이 담뿍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엄마뻘이기 때문에 승윤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승윤군이 착용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찌 아시죠?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화보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구찌래요. 그래서 승윤군이 인터뷰에서 어색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태생 모델 같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저런 남자로서 아마 승윤군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시도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본을 맨 모습도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데요. 이 화보는 많이 보셨죠? 멋집니다. 기타를 들고 있을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승윤군은. 와, 고급짐이 아주 가득인데요. 굉장히 인터뷰 기사가 좀 길어서요. 화보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진들은, 이 화보들은 승윤군 표현에 노래 가사에 나는 삐뚤어 있어. 게다가 마른 모양,
라는 가사가 있죠. 그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화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찌라고 하는데요. 승윤군은 개인적으로 이 쇼팬츠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각선미가 아주 또 뛰어났다고 하는데 직접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20여 분 가까이 그 긴 영상으로 올렸더니 그 평균 시청 시간이 5분 가까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가 꽤 길어서 한꺼번에 찍을 수는 없어서 한 3번 정도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길어지면 집중력이 또 문제가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뷰 한번 기사 읽어드릴게요. 방구석 음악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구찌를 입고 화보를 찍었네요. 기분이 어떤가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구찌가 비싼 브랜드라는 것 외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걸 나보고 입으라고 생각하며 입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각선미에 대한 칭찬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은근히 자기만의 패션 철학이 있어 보이던데 라고 물었더니 똥폼이죠. 처음엔 뜨악하지만 보다 보면 정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싱어게인에서 원래 지난해까지만 음악을 하고 안 되면 접으려고 결심했다고 했었죠? 라고 물었는데 전 세상에서 제일 믿지 않는 말이 난 이걸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야. 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2살까지 아무런 성과도 소득도 없이 음악을 한다는 건 자신도 지치지만 주변에도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 미안했죠. 이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100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접으면 뭘 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계획은 없었어요. 음악이 안 되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음악에 투신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나방처럼 살아보고 안 되면 다음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각오로 임했다고 합니다. 자작곡 무명성 지구인에서 이름이 있는데 없다고 해. 명성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걸까? 라고 자조를 하는데 그런데 30호로 시작해서 벼락처럼 이승윤이란 유명 인사가 되었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심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마이너리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메이저로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많이 서운해 하시겠지만 유명이라는 말이 마냥 달갑고 기쁘지만은 않아요. 제가 기존 자작곡에서 말하던 것들, 대변해온 것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 잘 지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해가 가는 얘기죠. 어떤 걸 가장 경계하고 싶은가요? 제 안의 날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에 편입됐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팽개치지 않고 계속 경계선에 있고 싶어요. 정체성을 넓혀나가야지 다른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말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넓혀가는 거지 다른 정체성이 되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승윤군만의 그 뚜렷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 정체성이요.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말이죠. 그렇죠. 다만 전 이분법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패배자고 승리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매혹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저는 마이너리티에 있었을 때도 애매한 캐릭터였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다각적으로 하고 싶어요. 다시 읽을게요. 저는 마이너리티에 있었을 때도 애매한 캐릭터였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하고 싶어요. 단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면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얘기하고 맥이 다 있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인디 음악을 찾아 듣는 편인데 이승윤이라는 뮤지션의 음악은 접해본 적이 없어요. 싱어 게인의 30호가 빛난다 해서 당신의 이전 앨범들을 찾아 들어보고 놀랐죠. 의문이 들었어요. 이 가수를 왜 몰랐을까? 산업적 문제는 아닐까? 우리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승윤군은 비주류 씬 역시 주류 씬과 동일한 구조예요. 수요층이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 평론가들이 선정했다는 것. 비주류의 체계에선 가장 큰 타이틀인데 인디 음악에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분들의 취향이 협소한 편인 것 같아요. 비주류에서도 비주류가 있는 거죠. 저희 음악처럼 이렇게 자신의 그 위치를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찾아냈으니까, 발굴해냈으니까 우리 가요계에 정말 큰 보물이고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요계의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경을 넓혀가는, 그렇죠? 우리 가요계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승윤군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플랫폼의 문제도 있었네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가 덜 부지런했던 게 제일 커요. 음악 외적으로 자기 PR을 하지 않았어요. 존심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속사 찾아볼 생각은 안 했어요. 인디 레이블도 꽤 많은데 인디 레이블이라는 단어를 음악계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나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벨이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원어에 가깝게 네거티브 발음에 가깝게 이제 레이블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찾아봤더니요. 쉽게 얘기하면 소속사 같은 개념이래요. 계약에 의해서 구성된 집단,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작은 집단이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루라는 단어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죠. 원래는 뭐 배나 비행기의 그 승무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음악계에서 쓰는 크루라는 단어는요. 힙합 같은 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친한 래퍼들끼리의 이제 모임을 얘기를 하는데 친목이나 인맥을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계약은 배제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디 레이블, 인디 소속사 이런 계약에 의해서 구성되는 집단들이 있는데 왜 트라이를 안 해봤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맨 처음엔 제 음악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읽지 않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엔 제 음악이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소속사를 찾고 싶었죠. 계속 읽지 않음으로 지속이 됐나 봅니다. 어찌됐든 결국 만났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싱어게인이라는 주류 매체를 통해서. 승윤군 얘기처럼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저 개인에겐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어쨌든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너도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포맷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좋은 음악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간절한 건 뭔가요? 전 보컬리스트나 작곡가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제 노래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죠.
싱어게인에선 다른 분들 노래를 빌려와서 부른 거니까요. 10년 전 대학가요제 입상을 했었죠. 언제부터 가수를 꿈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만들었더니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천재성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죠.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와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 음악해야겠다.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구석에서 기타 치고 노래해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안 들려주고 그랬죠. 그 세월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승윤군을 만들었네요. 너무 필요한 시간들이었죠. 왜 노래하고 싶었어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 질문엔 답을 못하겠어요. 다른 질문들엔 멋있는 척 답해도 이건 이상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벌써 15분이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잘라야겠습니다. 오늘은 화보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앞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